물론 뭐 통증이 있으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치료해서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했는데 계속 오래 가네, 잘 낫지 않네, 또 재발을 또 계속하네, 이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튀어나오지 않는 좀 의심하셔서 전문병을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왜 흉부외과 전문의가 치료하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좀 자주 봤습니다. 현실과 드라마 어떠셨을까요? 의료에 대한, 진료에 대한 것은 뭐 현실과 거의 뭐 많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여가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은 솔직히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바빠서 잠자기도 어렵습니다. 흉부외과 관련된 쇼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지? 자그마한 심장이 이렇게 힘차게 뛸 줄 몰랐습니다. 멈췄던 애기 심장을 교수님이 다시 뛰게 하셨어요.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심장 엄청 세게 뛰어요, 교수님. 저 흉부외과 하겠습니다. 저도 흉부외과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선택들이다. 고생들 했어. 쟤들 맘 바뀌기 전에 얼른 각서 받아놔.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 어떻게 이런 흉부외과에 지원하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 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살리면 사람이 살겠구나, 이래서 흉부외과 좀 관심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의대에 들어오면서 제 지도 교수님이 흉부외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흉부외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 하면은 심장만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진료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흉부외과는 하지정맥류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곳이 많이 있던데, 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흉부외과는 방금 심장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심장만 보는 건 아니고요. 심장, 그 다음에 혈관, 그리고 또 흉부 안에 있는 장기, 폐도 있고 뭐 식도도 있고 이런 장기를 다 보는 과예요. 흉부외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폐 보는 과 아니야? 폐 보는 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무 인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22년도에 저희 흉부외과 정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심장, 혈관, 흉부외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그렇고 대혈관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물론 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혈관 중에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혈관을 보는 거죠. 일부분인 정맥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의 전부 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도 흉부외과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면 하지정맥류를 이게 흉부외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거를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오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흉부외과에서 정맥류를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명드려요. 원래 흉부외과가 심장혈관 흉부외과이다. 그래서 혈관도 보는 거다. 그래서 혈관 중에 대동맥도 보고 정맥도 보고, 결국 흉부외과는 심장과 혈관, 정맥을 다 같이 보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흉부외과가 더 정맥류를 더 자세히 또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정맥류를 흉부외과 나오신 분들이 보시는 게 믿고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에 영향을 주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이상이 있을 때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옆에 도관이라고 해서 다른 관을 썼었어요. 그 관이 지금 하지정맥류 원인되는 대복제정맥이라는 것을 떼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그 시술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거죠. 당연히 그 혈관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임상 경험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맥이 결국 심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과가 흉부외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정맥류 흉부외과에서 중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정맥류가 이제 돌출이 없는 경우에 근육통이나 신경통으로 오해해가지고 신경외과로 내원하는 경우도, 보통 하지정맥류는 튀어나왔다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튀어나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다리 안쪽에 대복제 정맥이, 뒤쪽에 소복 정맥이 이상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진행하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있는 원인 정맥이 이상이 있는 경우, 역류가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가 많습니다. 근데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의사분들도
환자분들도 정맥류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물론 뭐 통증이 있으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치료해서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했는데 계속 오래 가네, 잘 낫지 않네, 또 재발을 또 계속하네, 이럴 경우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보이지 않는, 튀어나오지 않는 하지 정맥류를 좀 의심하셔서 전문병을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닥터 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